자,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 7월 2일 목요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주주님들은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삼성전자랑 네이처셀이랑 다른 종목들만 찍어왔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주가가 눌러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알려드리고자 찍는 것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 교수가 외치고 있는 건 결국엔 눌렀다가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가권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주가가 왜 눌러줄 수가 있고 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를 보실 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면 한 1분에서 3분 정도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텔레그램 소개를 해요. 자, 저 수익 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얻어가는 이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왜 앞으로 빠질 수가 있는지, 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주식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안 해요. 자세하게. 그럼 주주님들은 얻어가는 게 단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영상 1분에서 3분 시간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 영상 보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최소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들었을 때 납득이 어느 정도 가는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런 고가권에 물려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물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잘못된 영상, 이상한 영상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괜히 물려버리시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시가가 마이너스 3.7%입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고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자, 기사를 보시면 지금 밤사이에 미국장에서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여기서 자, 마이크론이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샌디스트가 10%, AMD가 6%, 인텔이 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 반도체 기업 전반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장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찬가지로 빠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첫 번째고, 자, 그럼 그동안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외국인 쪽에서 주구장창 던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던지고 있는 물량 보세요. 6월 19일부터 보시면 1조, 3조, 4조, 2조, 3조, 오늘도 1조 6천원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을 고스란히 누가 봤습니까? 개인들이 싹쓸어 담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이 1조 6천억, 기관은 3조, 금투는 2조, 연기금은 1천억, 투시는 8천억,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다 던져버리고 있는데 개인들만 주구장창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 7월부터, 자, 어제입니다. 7월 1일 어제부터 50조든 60조든 70조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어요. 얘네들이 이 규모를 공개를 안 했는데 추측하기로 50조에서 70조 정도 되는 이 규모가 이 시장에 쪼개져서 계속해서 분할로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어제 날짜 기준을 보시게 되면 삼전이나 SK하이닉스가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비율이 둘 다 각각 25%였습니다. 그럼 둘 다 합해버리면 50%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산하기로, 추측하기로 국민연금 쪽에서 던질 수 있는 물량 예상해봤을 때 50조에서 70조 정도 되는 이런 범위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50% 해보자. 자, 삼전이랑 SK하이닉스 더하면 50%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25조에서 30조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둘 다 반반이잖아요. 시총 1위가 삼전이고 시총 2위가 SK하이닉스니까 이 금액 반을 쪼개게 되면 나머지 반은 삼전 쪽에 나올 거고 나머지 반은 SK하이닉스 쪽에 물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12조에서 15조가 되는 이런 물량들이 이 시장에 쪼개져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쪽에서? 국민연금 쪽에서. 이쪽에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차 교수가 계속해서 경험을 해오고 통계를 내본 결과 이 시장에서 국민연금 쪽에서 리밸런싱 했을 때 물량이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주가가 흘러내렸고 그걸 통계 내보니까 최소한의 10%에서 15% 이상은 기본적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보다 많이 빠질 때는 빠르게 20% 이상도 순간적으로 많이 내려갔다라고 삼전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 쪽에서 74조 매도폭탄 터무니가 없다. 이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74조 수치가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걸로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50조든 60조든 70조든 100조든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판다 안 판다? 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7월부터 리밸런싱 한시적 유예를 종료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도 시점, 규모, 종목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초과된 물량은 이 시장에다가 팔아버릴 거라는 겁니다. 즉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차피 삼전이랑 SK하이닉스는 같이 주가가 움직였으니까 방향이 비슷하게 흘러 올라가고 흘러 내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삼전 가지고 찍은 건데 오늘은 제가 왜 SK하이닉스 찍냐면 아직까지도 이 6월 분기말 리밸런싱 가지고 이 물량의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간 거다 이렇게 외치는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미 다 끝난 재료고 이건 없어진 거예요. 이거 6월달까지입니다. 이거 여파로 내려간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 쪽에서 집어 던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미국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 AMD, 인텔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시가를 빠진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 쪽에서 집어 던질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계속해서 쪼개져서 던질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세력들은 외국인들은 집어 던질 수밖에 없겠죠. 이 구간에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차 교수가 삼전 가지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물리지 말라고 이 무료 정보방에서 매수가랑 이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왜 그러냐면 어차피 눌렀다가 이 구간에서 빠르게 한번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 쪽에서 던지고 있던 물량이 존재한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7월 달에 이 리밸런싱 물량이 존재하다 보니 시장의 분위기까지 안 좋아지면서 이 미장까지 동반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빠진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늘. 자 그렇다면 얘가 눌러주게 되면 빠르면 19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그냥 빠르게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눌러줬다가 이 구간에서 제가 볼 때 이런 캔들이나 아니면 이런 캔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순간적으로 지지를 받는 캔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무료 정보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릴 건데 근데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앞으로 횡보를 거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삼성전자랑 좀 약간 다르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 6월 30일 나온 기사인데 삼성전자 ADR 상장이랑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액면 분할 이 시장의 요구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통계를 내보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액면 분할을 우리나라 이 대표 기업들이 해오면서 자, 액면 분할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본 게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18년도 5월 4일 날 했는데 이때 7일 동안 빠졌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아모레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그 다음에 버러비스 신세계 롯데칠성 휠라는 빼고 그 무슨 말이냐 보통 액면 분할을 하면 이 액면 분할을 왜 하는 거냐면 주가를 낮춘 다음에 유동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실행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싸야 한 사람이라도 더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이 사냐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해보면 일주일만 봐도 한 종목 빼고 10종목 중에 나머지 9개 종목이 다 빠졌습니다. 물론 심각하게 엄청나게 대폭락이 나온 건 아닌데 대부분 이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7일 말고 여러분들이 30일 그리고 그 이후로 더 길게 보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이 하방으로 많이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좀 더 SK하이닉스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 액면 분할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영상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은 이렇게 통계를 내본 적도 없어요. 안 보여주고. 무슨 말이냐면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개인들이 쉽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삼전을 비롯해서 많은 주식들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 내려간 거예요. 일주일 봐도 한 달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 이 액면 분할 진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잠시 조심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눌러줘도 결국에는 횡보를 거치고 이 상방으로 틀어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유를 하나씩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면 이 SK 하이닉스 매매하기 싫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있는 자료인 거고 보여준 거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 1분기 SK 하이닉스의 매출액은요, 자 52조 정도 되죠.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37조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급증한 수치예요. 근데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챗 GPT와 같은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추론을 하는데 이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GPU에는 초고속 메모리인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탑재가 되어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했었고요. 그와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 이 확충에 필수적인 이 SSD, 고용량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 SSD의 수요 강세가 더해지면서 범용 D램이랑 낸드 플래시의 가격 폭등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1분기에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2분기를 보시게 되면 2분기 매출액은 약 83조 5천억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63조 5천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률은 1분기의 72%를 상회하는 7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2분기 동안 이 D램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 판매 가격이 36% 폭등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적자 사업부였던 낸드 플래시 역시 출하량이 13% 증가하는 동안 가격이 60%나 증가하면서 이익 폭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는 6월 30일자로 2분기 회계 장부를 마감하고요. 실적 집계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만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로서 이 실적을 증명할 기업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서 HBM4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6세대인 HBM4부터는 이 메모리 제조사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버리고요. 분해 역할을 하는 로직 베이스 다이의 설계를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는 맞춤형 메모리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1위의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와 손을 잡았어요. SK 하이닉스는 4월달에 미국에서 열린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에서 TSMC의 초미세 12나노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을 해서 이 베이스 다이를 공동 개발한다는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출하된 이 HBM4E, 이 샘플은 현재 엔비디아 이런 핵심 파트너사 내부에서 품질 검증과 시스템 최적화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요. 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 즉각적인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이 매출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미국의 ADR 나스닥 상장 이거에 대해 보셔야 되는데,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이 PER이 약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업이익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하고 HBM 시장을 선점한 SK 하이닉스의 PER은 단지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약 7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만약에 이 ADR 상장이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된다면 이쪽에 있는 해외 쪽의 기관들은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 번 더 비교해서 현재 저평가인 SK 하이닉스로 뭐가 몰린다?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매수세가 몰릴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에 맞게끔 주가가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나스닥 상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이런 글로벌 핵심 벤치마크 지수 편입을 의미하는 건데, 이 지수들을 추정하는 미국의 수많은 상장 지수와 이 ETF와 패시브 펀드들은 편입 비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SK 하이닉스 ADR을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이런 패시브 자금 유입의 규모만 최소가 7조 원 이상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로는 46억 달러 이상. 이렇게 추정되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빠르게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게 빠르면 200만 원에서 190만 원 여기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교수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외국인 쪽에서 주구장창 팔아대고 있어요. 엄청나게 팝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장에 이런 식으로 한번 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번 윗꼬리가 긴 양봉이나 아랫꼬리가 긴 음봉, 뭔가 개인들을 안심을 시키는 지지하는 캔들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장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물량을 한 번 더 던지고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물량들을 받아주는 세력이 나오고 빠르게 이때 급반등이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금투투신, 연기업 사모펀드 다 팔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돈이 남아도는 개인들만 주구장창 이 구간에서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구간에서? 고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15%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이 무료 정보방에서 매수가랑 이 매도가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규로 사실 분들은 성 곱하기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 무료 정보방에서 이 매수가 매도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을 미리 체크해 드리니까 이 가격만큼은 미리 한번 참고해서 현재 구간에서 준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SK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주식을 신규로 매수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제가 이 후석주를 알려드릴게요. 이 후석주에 대해서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이 세 가지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보니 내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랑.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SK라고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SK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랑 이 후석주 이것까지 세 개 같이 해서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무료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차 교수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